이긍정입니다. 외계어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에 접속을 하시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합니다. 2부로 돌아왔어요. 네, 좋은 방송이네요. 그렇네요. 2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희가 1부에서는 해외에 있는 국내에 있는 좀 정신 차렸어. 국내에 있는 그런 집 관련된 집 꾸미는 인테리어 관련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을 인테리어, 네. 얘기들을 나눴고요. 2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 기반 어플리케이션인데 인테리어를 대상하나요? 뭐 그런 것들이죠. 지금 네. 1부를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네네. 한국의 서비스들이 벤치마킹을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2부 시작과 동시에 극딜을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민을 갈 때가 됐구나. 왜? 어떤 의미에서? 이 서비스를 들으면 해외에 가서 집을 사고 싶어집니다. 집이 넓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운영 가능한 그런 느낌이군요. 그럼요. 그 6평에서 인테리어 뭐해. 본인 집은 몇 평이에요 지금? 저 3평? 사람 3명 누우면 더 이상 못 넘는군요. 네. 어쨌든 넘어와서 해외에서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몇 가지 서비스들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가져온 서비스는 진로우라는 서비스예요. 진로우. 네. 네. 진로우. 뭐 하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그 소주 아니에요? 진로우. 진로우. 네, 눈물. 트라미수. 네, 그런 거. 네. 네, 진로우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진로우 그룹이 돼 버렸어요. 컸어요 회사가? 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미국에서 부동산 서비스 하면 진로우다. 이렇게 그래요. 대명사로 부르는 다방 직방 같은 건가?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다방, 직방, 피터팬, 네이버 네. 부동산, 합쳐놓은 거군요. 오늘의 집, 뭐 이케아 다 합쳐놓은 거. 인테리어도 같이 하고? 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진로우라는 걸 소개시켜 드릴 건데 네네. 여기는 2006년에 리치 바튼이랑 엘로이드 프링크라는 분이 만든 서비스예요. 네네. 이 두 분은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익스피디아를 네. 담당하셨던 그거 만드셨던 분이고 거기다 2006년도면 사실은 이거 IT 버블이 이제 막 올라오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지. 이건 네. 사실 웹 서비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여행 특집에서 제가 트로버라는 서비스를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트로버. 네. 뭐였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 여행 다닐 때 이제 거기 중요한 스팟들을 여행자들이 네네네. 소개하고 네네네. 리뷰를 남기고 네. 네. 이런 서비스인데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여기서 나온 리치 바튼 씨가 만든 거라서 거예요? 네. 뭐 그냥 잘 나가는 거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든 근데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이 사람이. 왜? 디자인이 약간 아니 그 뭐 익스피디아를 만들었다라든지 네네. 뭐 투보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은 돌아다니고 뭐 정보 제공하고 이런 그런 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을 돈으로 환원시키는 거를 즐기시는 분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여기가 부동산 관련 회사라기보다는 네네. 뭐 광고하는 네. 이런 집 관련 어. 그런 회사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2008년부터 뭐 다른 회사랑 파트너십을 맞으면서 여기저기로 뿜어 나가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서비스라고 해서 랭킹을 매겨보면 네. 상위 10개 중에 한 3개, 4개는 다 진로 그룹 거예요. 그룹 자체가 그걸 다 갖고 있군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되거나 집과 관련된 생활 그 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보통 오늘의 집이라든지 네. 다방, 직방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집을 구해야 된다. 그렇지. 뭐 집을 팔아야 된다 혹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주택 보유자, 구매자, 판매자, 임대업자, 중개업자, 대부업자, 땅 주인, 감정평가사 등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당연히 부름업을 하는데. 그렇죠. 엄청난데? 부름업을 하는 데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몇백만 개의 집과 매물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여기가 특이한 게 다방이나 직방을 보면 건물주들이 아니면 집주인들이 이 평가를 해서 네네. 월세 얼마, 뭐 써놓죠. 전세 얼마, 네. 매매 얼마 올리죠. 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 역경매야 여기도? 아니요. 일단 그 유저들이 올릴 수 있긴 한데 유저들이 안 올려도요. 진로우에서 집을 가치를 평가를 해서 가격을 올려줍니다. 중간 진로가 중간에 다 해주는 거야? 네. 오. 내가 수정을 할 수도 있어, 물론. 근데 이제 내가 집값을 안 올렸어. 네네. 그래도 이 집이 얼만지, 이 집의 시세는 얼만지.
쉽게 말해 요 동네는 시세가 어느 정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진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진로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을 안 산정하고 올리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거를 또 공공 데이터로 API를 열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대인배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술 연구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웬만한 전문 부동산 업자들은 다 진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그 다나와가 성장하면서 용산 쪽이 다 이렇게 쭈그러들고 네, 그 용산의 거래 방법에 다나와가 들어간 것처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진로가 너무 스펙을. 어마어마해버리니까 그 동네 부동산들이나 공인중개사들이 다 진로가 붙어버렸죠. 기존 치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뭐 아까 말한 뭐 가격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집엔 침실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고 계단 뭐가 있고 정원은 있는지 아예 없는지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군요. 그런 걸 전부 다 API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집을 살 거다 아니다를 떠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면 다른 진로를 하나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복붙해갖고 그냥 넣을 수 있겠는데.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약을 맺어서요. 거기에 버드아이 카메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그걸 통해서 이 동네를 다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동네 환경까지 이제 같이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럼요. 오. 그리고 2009년에는 렌탈 마켓에 진출하면서 네. 집 렌탈을 해주고 있고요. 전세 월세 받는 거예요? 그렇죠. 월세 얼마 이렇게. 그리고 진로 모기지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서요.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제 대출에 관한 상담이라든지 네. 이 집은 모기지를 받으면 월 얼마를 내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망드가 일부에서 소개해줬던 것처럼 뭐 시공을 하면 얼마다 뭐 이런 것처럼 대출을 끼면 뭐 피플 펀드를 통해서 인테리어 시공비를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모기지론 이런 게 되게 그렇지, 잘 돼 있으니까. 필수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앱의 모든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진로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전문가랑 상담도 가능하고 뭐 주기적으로 레포트까지 만드는 회사예요. 아까 집따기 했던 그런 뭐 전문가 서비스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로에서 가치 평가를 하잖아. 보통 그 부동산을 에스테이트나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해요. 산출하고 견적을 네. 아니면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는 제스티메이트라고 진행가 이름을 붙여서 진로우니까. 네, 진로우가 평가한 가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문가들도 참고한다라고 보시면 뭐 대상은 어쨌든 영미권 안에서만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미국이 주니까 미국 전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사실은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도 될 법하거든요. 근데 뭐 정보를 구하기 힘드니까 국마다 아마 나라마다 그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좀 벤치마킹에서 나온다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 것 실제로 같아요. 우리나라에 코룸인가 코집인가 뭐 하여튼 있는데 그게 벤치마킹을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네네. 어디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코로 나왔어요. 네 코로 나왔나 봐요. 아니 근데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뭔데 우리 집 평가해. 약간 그거 민감한 부분이거든. 개인정보만 되게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진로 그룹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네. 이제 자회사가 한 10개가 넘어요 지금은. 네네. 진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아까 말한 부동산 랭킹을 매기면 1위가 보통 진로우고 2위는 트룰리아라는 곳이에요. 네. 트룰리아. 네. 트룰리아. 여기도 똑같이 집의 평가 이런 걸 알려주는데 네. 여기 이제 또 상상을 초월해 매매, 임대, 차압, 신규 주택 매물 검색. 오, 차업 매물도 검색할 수 있어? 네.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서만 검색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다. 그리고 최근에 매매된 자료를 기반으로 그 동네 학군, 범죄율, 인구 분포, 자연재해, 뭐 사이클론이 얼마나 오는지 좋다. 이런 정보랑 뭐 구입시랑 임대랑 비교를 했을 때 더 유리한 게 뭔가 이런 걸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위가 진로우고 트룰리아가 2위였는데 네. 진로우가 얘가 사면서 사버렸어?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진로로 그냥 종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독점 시작이 돼버렸겠네요. 그래서 뭐 얘네가 완전히 주름 잡고 꽉 잡고 있는데 얘네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만들고 있어요? 네, 아직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메이킹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서비스. 출시가 됐죠. 네네. 네, 출시가 돼서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용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제 생각에 이런 집 인테리어를 보는 거는 보통 이제 카탈로그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네네. 카탈로그 크잖아. 그러니까 휴대폰,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PC, 아이패드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진로를 아이패드로 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뭐 여긴 예를 들어 집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포토샵에 보면 네. 마술봉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네. 설마. 내가 원하는 이제 영역을 선택을 하면 네. 신기하게 그 경계를 찾아서 그 그러니까. 영역만 딱 골라주거든요. 가구 이거 살 거야 이러면 이 부분만 되고 그런 거죠. 화장실 쪽만 이렇게 벽면만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거군요. 그래서 우리 집을 찍은 다음에 우리 집 벽을 이렇게 긁으면 벽만 딱 선택이 돼요.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리고 색깔을 바꾸면 벽지, 해볼 수 페인트 있는군요. 색깔. 네, 마음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다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색깔은 이제 수백 가지가 넘어요. 실제로 여기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아망드가 소개해 준 거랑 또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아이패드로 보라고 한 이유가 카탈로그 같은 걸 봐라라고 한 건데 네. 여기도 똑같이 카탈로그처럼 굉장히 멋진 집들 아니 인테리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추천을 계속 해주고 있나 보군요. 그렇죠. 뭐 아망드가 말한 것처럼 뭐 부엌 아니면 거실 뭐 아니면 익스테리어나 뭐 아예 정원 이런 네네.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요 방탈출 게임처럼 말이야. 돌아다닐 수 있어 방 안에? 아니 그건 아니고 화면이 커지는데 방탈출 게임처럼 오브젝트를 눌러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걸 누르면 네. 여기 벽지는 컬러 값이 뭐다. 그런 아니면 식으로. 이 제품은 어디서 판다. 가격. 그러니까 요약본 같은 것들이 다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누르면 이제 얘네는 그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로 연결을 해줘요. 직접 또 컨트롤 하진 않나 보네요. 직접 판매를 하거나. 직접 판매를 하진 않고 네네. 왜냐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룹이 크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좋긴 한데 그리고 네. 그런 기능들을 쓰는 것들은 참 좋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현실과 네. 그 진로에 올라오는 것들은 주로 미국에 있는 것들일 테니까 그렇죠. 그 괴리감이 꽤 크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이민을 좀 가라고. 들어요. 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민을 구경만 가야 하라는 합니다. 거군요. 구경하면서 부러움만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을 해외에선 이미 이렇게 쓰고 있다. 보편화되어 있기 네.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거를 빨리 도입하고 이거를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이 나왔던 그 기능들은 사실은 IT 기업들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걸 했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네요. 여기 되게 특이한 게 벽에 막 사진이 걸려 있으면 네. 그 액자를 눌러보면요. 그 사진을 그리는 갤러리로 연결이 돼서 와 진짜? 지금 뭐 예를 들어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하면 그 자전거 시리즈 다른 걸 또 살 수 있게. 네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든지 아니면 이 작가는 누구고 이 스튜디오는 어디고 이렇게 다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테리어 앱의 범주를 이제 애매하게 넘어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인테리어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되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뭐라고 지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포럼 같은 느낌에 가까워지고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딱 주에 어울리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라 정의 내리기 힘든 상태까지 왔군요. 그렇죠. 네. 신기한 그래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지금 진로가 꽉 잡고 있고 뭐 이것만 봐도 이 동네 시세는 얼마다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소프트웨어 앱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용도별로 좀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진로라는 앱이랑 뭐 네. 진로 디그라는 거랑 몇 개 나눠져 있긴 한데 그냥 아무거나 받아봐줘도 한 개에서 이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딱 보는 순간 이거다 하는 느낌이 올 겁니다. 진로를 보니까 다방 직방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캐치 벤치마킹을 할 수밖에 벤치마킹을 없었나 했구나 보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문제는 네네. 집이 안 예뻐 우리나라. 그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안에 보면은 컨텐츠가 문제지. 우리가. 안에 컨텐츠가 문제지. 여기를 보면 집이 마치 무슨 펜션 같이 느낌이 들게 보통 만들어놨어요. 앞마당 딸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다. 네. 그래서 앞마당 사진을 누르면 밖에 있는 전등 종류별로 살 수 그치, 있고 그치, 그치.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룸인데 옆에 화장실 보이고 이런 식이니까 좀 애매한 거죠.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다방 직방 자체가 원룸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거는 뭐 네. 네. 그 국가의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모기지론 이런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월 렌트나 이런 걸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다방직방은 중개만 해주지만 그치. 실질적으로 렌탈을 해준다든지 이런 아니면 거 지역의 시세를 지원금이나, 뭐 리포트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그치. 아쉽다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보면은 딱 자기들이 처음 목적적으로 생각했던 것까지만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더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걸로 변모하려는 그런 의욕 이런 게 좀 적은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뭐 지금 진로 같은 경우에 특히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API를 활용해서 MSN이나 아니면 AOL이라는 곳에서 부동산 서비스를 같이 겸하고 있어요. AOL에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V3를 잘 만들었더니 네이버에서 V3 협찬을 받아서 네이버 백신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취자들한테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해한 대로라면은 네. 그냥 그 부동산이라는 컨셉 자체를 끊임없이 연구했더니 부동산으로도 이제 재벌처럼 대기업이 됐지만 그 외에 이제 포럼 포탈이나 이런 네이버 포탈이나 이런 데서 자체 네이버 부동산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거기가 커져버렸으니까 그냥 API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네이버 부동산을 하는데 자료 제공이 다방이야.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다방이 너무 커졌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로가 미국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겠네요. 정말 그 상황이면. 그래서 보통 진로 집값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미국 교포들이 이제 이거 믿을만한가요? 막 공신력이 어떤가요? 진로가 어떤 곳인가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듣보잡인 것 같은데 믿을만한가요? 실제로 이 진로가 뭐 급격한 시세 변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반영을 하기가 바로바로 안 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긴 뭐 예를 들어 내가 부엌을 리모델링 했어. 네. 그럼 리모델링 했다라고 글을 올리고 요청을 하면 가격이 또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용으로 많이 쓰시는 편이고 제가 또 그 금융 서비스 때 한번 민트라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민트. 네. 민트는 내 개인 정보만 올려놓으면 연동된 계좌 정보라든지 네네. 아니면 자동차, 집 이런 정보를 다 가져와서 내 전체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쵸. 우리나라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이 민트에서도 집값을 계산하는데 진로 API를 통해서. 집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나라 표준이 돼버린 케이스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것들이 네. 아까 말했듯이 다른 것들 그 중개업자긴 하지만은 네. 이제 중개업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어떤 그 상업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독점 우려 같은 게 좀 있긴 하네요. 네. 이제는 그룹이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룹에서 독점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몇몇 남아 있어요. 그 계열사로는 이제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지만. 여기가 이제 우버처럼 우버도 이제 뭐 운송수단에 관련된 모든 걸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집에 관련된 모든 회사를 인수하고 모든 걸 할 작정인가 봐. 역시 차보다는 집이 먼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로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요거 아마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차트에 부동산이나 집 관련해서 맨날 떠 있지만 받아보면 쓸 수 없는 그런 앱으로. 장소 그거 떠요? 장소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제 받아보면 내가 쓸 수가 없는. 우리 쪽 세계와 관련이 없는. 네,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서비스였고요. 네네. 두 번째로 가져온 서비스는 하우즈라는 서비스입니다. 하우즈. 네. 이름부터가 주네요. 그쵸. 하우즈는 뭐 여기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이런 걸 꾸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부동산보단.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볼 수 있어요? 안에서 만들어 볼 수 있어? 그 여기서 말하는 심즈는 뭐냐면 심즈 같은 경우에 이제 물건 가구를 배치할 때 화면 하단에 가로로 이제 리스트가 그죠. 나와서 가구들. 골라서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그와 비슷한 상품 이런 옵션들이 가로로 쭉 배치가 됩니다. 근데 아이패드 같이 태블릿 PC에서 크게 전체 화면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심즈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진짜? UI가. 근데 그 UI가 불편하지 않긴 하니까요. 이 UI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직관적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진로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선택하면 그 상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혹은 제작하는 웹사이트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하우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보를 가져와서 네이티브로 더 이쁘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정갈하게. 그래서 하우즈만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준다. 하우즈 그러니까 지금 인테리어를 약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미리 해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 아까 아망드가 1부 끝날 때 스케치업 얘기를 했지만 이건 실제로 내 공간에 올려보기보다는 그 물건을 선택했을 때 비슷한 상품을 보여준다 라는 거에 초점. 네. 근데 깔아보는 기능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 그건 이제 이후에 나올 서비스인데 여기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는 Find a Pro라는 탭이 있어요. 네네. 전문가 찾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길 들어가면요. 네네. 건축업자, 설계업자, 인테리어 디자인, 아니면 바닥 장판 전문, 부엌, 화장실 전문 이렇게 세세하게 전문가를 나눠놨어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 하나만도 그 전문가가 굉장히 그 뭐랄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포괄적으로 하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에 집중된 사람을 찾는 게 좋은데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면요. 리스트로 이제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고요. 먼저 명함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가면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쭉 나타나요. 네. 근데 또 이걸 보면 거의 뭐 카탈로그 보듯이 멋지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집닥에서 나왔던 부분과는 조금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 경매를 붙인다는 보다는 사용자가 찾으면서 좀 돌아다녀야 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심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네. 일종의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그 템플릿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우스 같은 경우 그 진로우는 네. 제가 뭐 오랫동안 써보진 않았지만 진로우 같은 경우는 앱을 쓰면은 좀 어렵다. 뭔가 좀 어렵다. 뭔가 전문가들이 쓰는 그 부동산 가면 부동산 그 주인 공인중개사 아저씨들이 쓰는 거 있어요. 윈도우 그 95 시절에 왠지 만들었을 것 같은 어플리케이션. 가만히 있어봐. 네 예산 얼마라고 하고 누르니 이렇게 쳐. 진로우에 나오는 매물이 거기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쓰는 듯한 착각을 좀 일으킬 정도로 좀 복잡해 보이는데 네. 하우즈는 물론 그런 서비스는 아니지만 인테리어 하는 앱이지만 인테리어에 관련된 앱이지만 앱이 되게 자연스럽고 우리나라에서 쉽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앱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고 뭔가 다 앱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거의 유기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흔들리는 태그를 누르면 그걸 연결되는 상품을 이어지는데 그게 이렇게 쓱 연결되면서 UI가 되게 아주 자연스럽게 네. 연결되는 그런 전형적인 미국 앱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저는 항상 큰 화면으로 봐야지 실감이 나고 좀 손맛이 살아있는? 애기들이 유아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같은 거군요. 아, 그런가요? 네. 액션이 살아있는 네. 네. 그런 느낌이라서 이 하우즈를 추천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여기는 아까 진로는 아까 말했듯이 그 네. 부동산 업자, 그러니까 MSL이라고 하는데 그 네트워크 상에 올라오는 매물을 볼 수 있다라고 치면 여기는 핀터레스트의 부동산 인테리어 버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가 계속 아까 뭐 이런 앱들을 볼 때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봐야 된다. 큰 화면을 켜야 되는데 봐야 된다.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 했는데 네.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애플 TV용 앱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TV로 보면은 또 제껴보면서 근데 또 집 같은 경우에는 또 온 가족이 보는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 집은 어때 저 집은 어때 이렇게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TV가 일단 우리나라에 안 나오게 돼 있지만 네네네. 애플 TV용 앱들을 쉽게 네.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것들까지 애플 TV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애플 TV의 사용도도 뭐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이 듭니다.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든 사람들이 그 뭐 진로는 사실 회사가 커서 그러려니 하고 뭐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지금 몰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도 어플리케이션에 우버도 그랬고 이게 우리나라처럼 아까 제가 그 오늘의 집 얘기 나올 때도 얘기 나왔듯이 둘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쇼핑몰 하려던 사람들이 이제 외주 주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늘려서 혹은 뭐 아예 작정하고 쇼핑몰 하시려던 분이 사람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어쨌든 주가 그런 식이었으면 여기는 확실히 이런 실리콘밸리 느낌으로 그냥 앱에도 어느 정도 꽤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 앱만의 특이한 기능들을 넣는데 약간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만들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런 게 오픈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오늘의 이 부분은 집이 그린 그림이 아마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좀 아쉬운데 좀 더 우리나라에서 멋진 앱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거 저희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 가구를 구매하는 기능이 대외적으로 쇼핑몰처럼 노출돼 있는 게 아니라 탭에 샵 기능이 있긴 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을 쓰다가 자연스럽게 당겨와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였다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어플리케이션의 완성도 문제로 그걸 연동시키는 아이디어가 없지 않나. 이런 면이 그 IT 벤처에서만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말고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홈스타일러라는 앱이 있어요. 홈스타일러 그거 아니에요? LG에서 나온 거? 이게 하우젠이요. 이게 진짜 심즈입니다. 지금 얘가 하는 거 보고 있는데 끝내줘. 이게 진짜 심즈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오브젝트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해요. 뭐 이런 건 쉽죠. 그렇죠. 이런 거 많죠 실제로. 네. 근데 얘도 다른 서비스와 똑같이 실제로 내 집을 촬영을 해서 거기에 원하는 가구를 배치할 사진 수 있고요. 찍어놓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가구가 내가 사진을 찍었잖아. 네네. 그거랑 비슷한 색감으로 변해.
아 진짜? 실제로 배치된 것처럼. 그리고 여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네. 원근법 뭐 이런 굳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안 나와도 되잖아. 안돼. 왜냐면 이런 아는 척하려고. 아니 이런 투시를 하는 게 실제 앱에서 구현된 게 많이 없어요. 그 보통 가구를 돌려볼게 만들려면 아예 그 가구 업체에서 제공을 해주던가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2D로 그냥 이미지 축소된데 네. 여기는 XY Z축을 이용해서 네. 그 뭐라 그래 심도라고 하죠. 깊이. 네. 네. 깊이에 따라서 오브젝트 크기가 달라져요. 이런 저는 지금까지 써보면서 이런 기능이 있는 앱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서비스인데 네네. 특히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한 두 가지는 미국 거지만 요거는 우리 집에서도 찍어서 해볼 수 있다. 할 수 있지. 왜냐면은 지금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네, 가구 따로 공간 따로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구가 이뻐요. 카탈로그가 나오면서. 아 추가로 또 카탈로그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촬영한 우리 집을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못 찍었으면 뭐 밝기 조절하고 잘라내고 이상한 부분. 그 자체 내에 약간 편집 기능. 포토샵 기능이 있다. 말 그대로 홈 스타일러네요. 네. 그러니까 집을 한번 꾸며보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 거기에 들어간 상품들 리스트로 쭉 나열이 돼요. 아 그래요? 네. 뭐 이케아 같은 것들은 아까 뭐 스케치업 같은 거 쓰지 않고 요거 쓰면은 더 훨씬 쉽겠네요. 저도 저는 이제 이걸 얘기하고 추천드릴 싶은 게 것 같아요. 스케치업 하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스케치업 다루는 법도 배워야 되고. 5분이면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의 반면에 네. 이거 그냥 앱 깔면 그 안에 어느 정도는 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스케치업이나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선택권이 많으면 디자인하는 그 눈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래요. 배치를 못해요. 저 거실 봐요. 만두가 굴러다니는 것은 안 한 거잖아 그거. 아니야. 내 못한 디자인 것과 감각 안 한 거를 안에서 구분합시다. 이것도 이쁘겠는데 같은 거야 약간. 현대미술을 하시는구나. 네. 네. 그런데 저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카탈로그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딱 한정된 콜렉션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큐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집을 꾸미실 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져왔습니다. 저는 일부에서는 집을 꾸미는 뭐 방법이나 공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다면 네. 2부에서는 그걸 미리미리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뮬레이션하고. 상상 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온 것 같습니다. 뭐 처음 얘기했던 진로우나 하우즈 같은 경우에는 그 긍정 씨 말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안 쓰게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이 뭐 묘하게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benchmarking을 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저는. 또 그 다른 개발자들에게 빚을 주는 그런 발언을 해주시는 빨리 거예요. 하십시오. 안 하면 내가 한다. 입채찍입니까? 입개발이 아니고요. 네. 깨물기.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그러네. 정확히 오늘은 역할을 했군요. 예. 뭐 끝이에요 오늘 그러면은?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 네. 뭐 어차피 외국 건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니까 막 던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 아직 근데 그 신기하긴 하네요. 집이나 인테리어나 부동산 쪽은 우리가 아직 늦었다.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나라는 유독 그거의 보수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럼요. 그 부분이 잘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저희 자가발전 1화를 복각하는 느낌으로 네. 그 100일화를 해서 주 특집을 했고 네. 또 앞으로 2주 동안 식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요법.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재밌는 뉴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 하는 거 뉴스야 뉴스. 네. 빠바바바밤. 감사합니다. benefit. Yeah, why it's elementary. Life a luxury. We got to live comfortably. You get plenty. For long longevity.